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분이죠.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뤘고 많이들 네. 좀 익숙한데,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생소합니다. 이게 뭐 어떤 곳입니까? 예,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등 단체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예,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이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예, 네. 2006년이면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좀 저희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부산 지역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산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작년에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853곳에 달한다고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853개인데 그럼 노인 보호구역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예, 84개 84개. 정도가 있습니다. 10분의 1이네요. 예, 예. 구가 16개니까 다 살펴보긴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 뭐 중구는 2개, 동래구는 1개.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진구, 남구, 금정구가 7개가 있고요. 네네. 북구가 가장 많은 11개 정도가 있어서 편차가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84개가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곳들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통학로와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처럼 네네.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노인 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노인 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자연공원 그리고 도시공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 인구 증가 또 보행에 힘든 고령자를 위한 노인 보호구역 필요성은 다들 좀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부산 참여연대하고 노인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이었습니다. 네네. 참여연대는 4월에 이제 장애인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조사를 좀 진행해서 발표를 해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했고, 그다음에 보도 환경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전체 노인 보호구역 84개소를 9월, 10월 2달 동안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네. 조사한 항목은 보면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도로표시, 가속 방지턱,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속도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카메라 등의 등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의 보호구역인데도 교통안전 표시 없는 곳이 반 정도를 차지했었고요. 네. 건널목에 전멸 등등 교통신호가 없는 곳이 3분의 2 이상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많이 설치된 이제 시설을 보면 노면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14곳은 노면 표시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노인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7곳 정도 되었고요. 이 외에도 노인 시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곳이 여전히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설치 후에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였고요. 시설에서도 노인 보호구역 관련 시설이 낡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 부산시와 소통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해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5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 표지판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84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건 거의 노인 다 있죠. 보호구역은 아예 표지판이 없으니까 네네.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노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는 이 실태를 기자조차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아예 명시를 안 해놨으니까. 예. 그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안 이루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뭐 열악한 곳이나 이런 곳이 있을까요?
예, 부산 지역의 특성을 지형적 특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예, 보호구역과 예. 마찬가지로 경사길이 많고 특히 노인 시설은 대부분 경사길 그리고 좁은 길에 좀 위치해 있다 보니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특정 시설을 말씀드리기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보차가 분리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도랑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곳이 네. 있었고 예.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거지 인적은 대부분 다 주정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경사길에 있는 노인시설 중에 보도 차체가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야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인도가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데 또 이제 오르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널목은 있지만 전멸 등등 을 포함해서 교통신호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좁은 경사길은 아니지만 큰 길에 위치해 교통안전시설물이 매우 필요한 곳들에 노면 표시나 교통 표시만 있어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으면 노인 보호구역인지 인식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노인 시설 중에서 긴 건널목을 좀 건너야 하는데 보통 어르신들 좀 제대로 못 걸어서 중간에 쉬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신호 시간에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좀 세심한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 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의미가 무색하게 참 열악한 곳들이 많았는데 근데 또 시설물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런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조사를 하다 보면 되게 잘 갖춰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와 이곳은 정말 잘 됐구나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꼭 한두 곳은 좀 비어 있는 이런 곳들이 있어서 약간 역시 하면서 또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북구에 있는 노인 제1병원은 그 중에서 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실병원이다 보니 노인 이용자들이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노인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병원 앞에 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6차로 완복 도로였거든요. 네네. 근데 자동차들의 주행 속도가 좀 빨랐고 그래서 속도 신호 위반 표시가 좀 설치된다면 안전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평지 넓은 곳에 위치한 노인 시설은 그나마 보도가 좀 넓어서 노인들이 이동하기에 좀 편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안 그랬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만큼 방호 울타리가 대부분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 병원이 있는 곳 앞에는 네.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심지어 네. 노인인데 환자이기까지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안 갖춰 있는 곳이 굉장히 예, 많았다. 근데 사구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같이 된 곳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 카펫이나 여러 다양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그렇진 않습니다. 노면에 노인 보호구역 뭐 30km, 50km 있는데 근데 거기는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함께 설치해서 뭐 누구나 다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한 점이 또 눈에 띄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만 좀 설치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가능하면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산이 또 이제 산도 많고 지형 탓도 좀 있겠지만 노인 보호구역 수도 좀 일단 적은 것 같고 이 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이번에 받게 네.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만큼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크지 않은 게 일단 가장 그런 게 큰 있어요. 이유가 아닐까 네네. 싶고요. 예를 들면 강서구의 한 보호구역은 넓은 보도에 방호 울타리는 없지만 하단이 방호 울타리를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에 내면이 있었는데 그 속도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는 50, 하나는 30,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도로가 끝나서 아예 도로가 없는 곳에 노인 보호구역 표시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데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세심하게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 예산 편성과 집행 부분에도
집행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하려면 현황이 어떤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네네. 예산이 편성된 곳은 딱 두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의 예산 집행률마저도 7월까지는 0%가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두 곳을 합쳐서 9.3%를 집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90% 정도는 2025년으로 이월하겠다는 계획을 벌써 7월에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실제 노인 보호구역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여러 이유도 있을 것이라 추측은 하지만 근데 뭐 예산 집행하는 곳이 두 곳이고 그 집행하는 곳마저 예산 집행률이 10% 정도뿐이 안 된다면 네네. 부산시가 노인 보호구역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부산이 실제로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22%입니다. 예. 그리고 2024년 7월 7대 강력시도 중 가장 노인 인구가 높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노인 인구 비율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사회 활동이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관심 그리고 부산시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뭐 10%밖에 안 됐다면,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올해 2월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년 그냥 2월 돼서 그냥 예. 명목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의구심이 네네. 들어서 말이죠. 예. 사실 인식 개선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까? 일단 부산시가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과 함께 노인 시설의 책임자 나 관리자의 신청과 개선 요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부산 참여연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조사와 개선 활동을 하면서 담당하는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가 났던 북구와 영도 지역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번 노인 보호구역 조사는 11월 10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조사해서 발표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84개의 지역의 문제를 정리해서 부산시에 좀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한 이후에 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지금 이제 84곳 이외에도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곳에 지정을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신청에 의해서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되는데 신청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 활동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 왕래가 많은 곳에 부산시가 먼저 노인 보호구역 지정하고 설치한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부전시장이나 이런 데 노인 교통사고 되게 많거든요. 이런 지역은 노인 시설이 없으니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보행할 수 있다면 부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부산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부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시설, 속도, 교통신호기 등이 운전자의 민원, 어린이가 없는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 정도라면 노인 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네네. 엘리베이터가 원래는 이제 그 휠체어 리프트에 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후에 누구한테만 혜택이 가게 되겠습니까? 장애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장애인 뭐 예. 시민들 다 예, 이용하죠.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와 노인, 사회적 약자들한테 좋은 시설이 늘어가고 관리가 잘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제한을 하면서 약간 늦게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조금 늦게 가고 그다음에 방지턱이 생기고 해서 조금 뭐 일방 통행이 많이 생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고 예, 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좀 인식해 주시고 하면 훨씬 더 네네. 지금보다 뭐 시설 설치도 그렇고 관리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늘 이슈를 좀 비판하고 굉장히 논조를 높였는데 네. 오늘은 이슈를 좀 환기하고 네. 또 시민들에게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노인 보호구역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래로 좀 마무리할까요? 이적의 같이 걸을까 마지막 네.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어르신 모두가 좀 같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되어